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 수납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넣는데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특별한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분산되어 있고 섞여 있고 쌓여 있으면 못 찾아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소비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안 써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쓸 일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 쓸 거야. 처음에 5년 전에 그 산 가치가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물건을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그쵸. 이 보관료를 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의 가장 기준은 현재예요. 부자들은 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부자치고 집을 방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정리를 하는 거 이퀄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중복 소비를 막을 수 있어서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사전적인 의미는 버리는 거일 수 있어요. 뭐 정리 전문가로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게 정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려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 수납으로 생각을 해요. 넣는 거. 정돈. 네. 그러니까 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거. 넣는데 위치는 없어요. 이제 비었으면 넣는 거예요. 신발장이든 거실 선반이든 옷장 선반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크기만 맞으면 선풍기도 넣고 여행용 가방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 장소라는 개념과 동선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넣는데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왜 2, 3일 못 가요? 어디 있는지 내가 넣은 날은 기억을 하는데 3일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왜 물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방송국에 와야 되는데 나 지금 노트북을 들고 와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어지면 어떻게 막 찾는 거예요. 다 늘어져요. 그러면 막 이제 그리고 찾아서 나갔어. 나갔다 들어오면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집어넣어요. 갑자기 친구가 온다 그러면 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 찾죠. 당장 급해요? 그럼 또 사요. 그러면서 다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요. 그럼 물건은 늘고. 네.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특별한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100평을 정리를 하든 원룸을 정리를 하든 아니 물건이 뭐가 많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저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은 거야 보면은 별다른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현장 나갔다 와서 뭐냐면 이제 CD 플레이어가 요즘에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 좋아했던 노래고 이거 혹시 나중에 귀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 옛날 거를 또 다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의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건 저는 예전에 버렸죠. 그래서 공간의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 안 쓰는 건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분산되어 있고 섞여 있고 쌓여 있으면 못 찾아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소비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좁아지니까 어떻게 수납장을 사요. 수납 가구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랍장 하나 늘어날 때, 옷장 하나 늘어날 때, 박스 늘어날 때 집이 좁아지죠. 그럼 어떤 생각? 아, 이사 가야 되겠다. 아, 좁아서 안 돼. 아, 20평은 돼야 돼. 30평. 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때문에 내가 이사에 가게 된 건데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정말 큰 손실인데 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싶어 하죠. 사실 인테리어 하면 확실히 집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인테리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죠. 그러면 최하 몇 천에서 몇 억을 주고 했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정리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리라는 거를 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나의 소비 패턴,
소비 성향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물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이분 검정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옷을 좀 약간 공주풍이네 라고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분은 몰라요. 고객님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제가요? 이래요. 고객님 공주풍이시네. 제가요? 이래요. 근데 부자들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랙, 화이트 막 이런 게 정확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때때마다 사요, 이거를.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잘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계속 사기 시작하면서 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건이 내게 아니라 바꿔지는 거죠. 물건이 나를 이제 오히려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물건의 방이 됐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리를 단순히 안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뭐 살림이지 뭐 여자가 할 일이지 뭐 남자가 이거 꼭 정리를 배우기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리는 배우셔야 돼요.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소를 정리라고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와 청소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물건 좀 치워 그러잖아요. 물건 좀 치워 그러면 이렇게 치우는 게 물건 치우는 이거 정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을 치우는 걸 정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모델하우스 같은 집 많아요. 딱 갔을 때. 그런데 열어보면 너무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섞어놓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이 정리가 필요한 상태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정리 안 된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거든요. 물건을 끊임없이 사고 싶어요.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항상 휴가 갈 때 옷 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절에 또 옷 사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증상이에요. 정리가 되면 역설적으로 그럼요. 안 사도 내가 가진 물건의 재고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을 할 때 가끔 물어봐요. 청바지 몇 개 있으세요? 저요? 네. 저 잘 모르긴 한데 그냥 그야말로 청바지. 그러니까 뭐 검정색이나 회색 말고 그냥 청바지 한 4개, 5개. 그러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운동화는 몇 개 있으세요? 운동화요? 네. 솔직히 구두는 몇 개인지 모르겠고 운동화는 한 5개? 네. 그러면 그렇게 안다는 거는 재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두는 파악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구두는 파악이 안 되면 비슷한 걸 자꾸 사게 돼요. 오히려요? 네. 없는 운동화를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TV를 몰라서 또 사는 분은 없어요. 네. 건조기, 컴퓨터, 자전거 똑같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바지는 비슷하고 거의 뭐 남자들이 봤을 때 검정 바지야 이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데 여자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자꾸 사는 이유는 이 생각에 뭐가 있냐면 난 비싼 거 안 사. 난 저렴한 거 사는 사람이야. 나는 명품 안 사. 싸니까 세일하니까 1+1이니까 이런 소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비싼 거 하나를 딱 사더라도 그렇죠. 걔를 계속 아끼면서 대신에 수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 정리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사요. 소용없겠죠. 뭔가 되게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청바지 몇 벌에 운동화 몇 개냐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은 이런 책 또는 대표님께서 쓰신 책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될지가 좀 알 수 있나요? 네. 자, 남길 것. 그럼 뭘 남길 것이냐는 거죠. 자, 이렇게 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입는 건데요. 자,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입고 나가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언제 입을 거야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뭐 쉽게 말해서 수영복이라고 하면 내년 휴가 갈 때 입겠죠.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 쓰겠죠. 자, 교자상이면 내년 제사 지낼 때 쓰겠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미싱을 예를 들어볼게요. 미싱이 나왔어요. 고객님 미싱 여기 쓰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옛날에 했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안 한대요.
그럼 뭐야? 또 머릿속에 언젠간 하겠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은 아니고 오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닌 거예요. 왜? 오늘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넣을 때 안 써요 그래요. 잘 안 써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쓸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또 머릿속에 아까워. 그치, 얼마 주고 샀는데. 언젠가 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5년 전에 그 산 가치가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물건을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그쵸. 네. 그럼 뭐예요? 이 보관료를 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미싱은 오늘 진짜 중고로 판매를 하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꺼내 놓고 쓰면 돼요. 내가 쓰면 제일.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아니야. 그런 물건은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오늘 쓰는 거가 남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허리 사이즈에 맞는 바지, 오늘 내 몸에 맞는 사이즈. 언젠가 살 빼고 입으려고 놔둔 옷이 아니고요. 오늘 내 몸이 77이면 그게 현실이면 그 물건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우리는 사이즈가 적어도 조금 비싸게 준 가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건 과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보관료를 내는 그렇죠. 셈이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정리의 가장 기준은 현재예요. 자, 그러면 자 버릴 것은 무엇이냐? 과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린 이거 있어요. 예전에 썼던 물건과 언젠간 쓸 건데 혹시 몰라서 비축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마스크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뭘 하냐면 소독제하고 마스크 버리느라고 요즘 진짜 엄청 날짜가 다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랬겠죠. 그러면 같은 코로나를 겪었는데 저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럼 저도 마스크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스크의 10배를 사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쟁여둬야지. 네. 그러니까 같은 뭐 뉴스에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막 비축하려고 하시는 분, 저 쌀을 20kg를 한 10개를 쟁여놓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버려서 썩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파동 난다? 그러면 막 쟁여, 라면 사고, 막 생수 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불안 지수가 사실은 조금 높아요. 예. 그러면 혹시 몰라가 항상 있어요. 혹시 몰라.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혹시 떨어지면 못 살 줄 몰라. 이거 안 나오면 몰라. 이게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200평, 300평이고 공간이 넓고 창고가 있다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기엔 너무 삶이 바빠요. 그래서 과거 지난 물건 중에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버려요? 추억도 버려요? 앨범도 버려? 이러신단 말이에요. 간직할 거. 네, 네. 그러면 과거 중에서 그 물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말고 자 간직할 것은 무엇이고 버릴 건 무엇이냐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 중에서도 사진 중에서도 우선순위 모든 것을 버리고 남기고 간직할 것에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진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사진은 어쩌면 내 아이의 사진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의 사진일 수도 있고 나의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친구인데 왜 지금은 연락 안 하는 친구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저도 중학교 때 생기죠. 엄청 친했던 친구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뭐 지금은 또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바쁘니까 그러면 이 중요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삶이 네. 바뀐 거예요. 예전에 나 중학교 때 되게 중요했던 그 볼펜, 그 되게 아꼈던 연예인 뭐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추억으로 남아져 있다면 이제는 교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추억으로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간직할 것에서 추억 상자, 정의숙의 추억 상자, 각자의 이름으로서 사이즈를 정해야 돼요. 또 그걸 무조건 뭐 단프라 박스에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라면 박스가 하나 됐든 투명 박스가 됐든 추억 상자를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 사진, 뭐 편지,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남기고 싶은 물건이에요.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가장 남기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넘기지 않아야 돼. 그렇죠. 거기 넘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기준이 올해의 그 기준에서 내년이 또 바뀔 거고요. 10년 후 분명히 바뀔 거예요. 대신에 이 하나의 상자는 내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물건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물건에 대해서 기준을 갖는다면 훨씬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세모에 현재를 살라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대표님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맞아요. 참 정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고 만났다가 결국 중요한 거는 정말 현재다. 맞아요. 그리고 그 현재를 살기 위해서 또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를 잘 살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겠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다 부자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 부자들은 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부자치고 집을 방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자들은 공간을 깨끗하게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고 관리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배우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들은 부자기 때문에,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됐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특별한 건 나눔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남 주는 거요? 네, 그 부자들은요 기증도 많이 하시고요. 이거 내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이거 누구 쓸 사람 있는데 기증하실래요? 그러면 기꺼이 하세요. 직원이 됐든 옆집 사람이 됐든 이 물건을 옹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를 가진 사람이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여유가 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진짜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 그거 할 때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제일 남겨주시고 싶으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평범한 주부에서 이제 이렇게 유튜버까지 엔잡러가 되었잖아요.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책도 이제 이렇게 작가까지 되면서 사실 제가 어쩌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된 작가가 되기까지 참 저의 그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리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배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전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행복한 사람도 만나요. 근데 그것이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 소통. 그런데 소통이 안 되거나 뭔가 본인이 불행한 사람들은 집을 방치하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서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을 방치, 그러니까 정리를 사실은 기술이 부족한 집과 정리를 방치한 집은 너무도 달라요. 저는 시간이 멈춰진 집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표현도 참 네. 시간이 멈춰진 집. 때로는 암 환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건강 악화, 또 본인의 개인적인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몸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집을 깔끔 치운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단순히 인생의 변곡점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멈춰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라고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께 도움을 주면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물건을 치우거나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다시 재설계해주고 삶을 다시 세워주는. 네,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본인한테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힘이 받는 에너지를 받아요. 사실 저도 기운, 기분, 그죠? 왜 우리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이렇게 기가 막혀? 이런 말 많이 쓰죠. 기거든요. 그게 에너지거든요. 이 곰팡이가 나오고 먼지가 쌓이고 방치된 공간에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저는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월세인데 전세인데 자가도 아닌데 이사 갈 건데 내 집도 아닌데 굳이 뭐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집 사서 그때 정리할게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때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요. 집이 좋지 않아서 하셔야죠.
크지 않으니까 하셔야죠. 오히려 부자들은 집이 80평, 100평이에요. 가사 이모님들이 늘 상주하면서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관리해줘요. 그런데 또 전문가를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들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공간에 관리를 하는가?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힘들어. 맨날 똑같은 일상에 뭐 월급도 늘 불만이고 난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공간을 먼저 한번 바꿔보세요. 뭐 하얀 바구니에 전문가처럼 예쁘게 막 각을 잡아서 그거는 정리의 그거는 그냥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바구니 하나 사는 것도 깊이, 높이, 넓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공간의 깊이, 높이, 넓이 그게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리를 어떻게 배워? 그냥 SNS로 배워요. 저거 바구니에 넣는 거네. 저렇게 접는 거네. 3초 접기. 이렇게 접으면 돼. 옷 접기가 정리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수납을 정리라고 믿는 분하고 똑같아요. 쟁이는 기술, 넣는 기술, 감추는 기술. 그건 결국 뭐냐면 나중에 더 쌓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압축 파우치를 너무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불 압축 파우치. 제가 오늘도 그걸 다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파우치가 다 찢어질 정도로 이불을 거기다 쟁여놓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야? 부피를 줄여서 얻은 건 무엇인가? 쟁인 거밖에 더 있어요.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정리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칼각 잡아야 되는 거야? 옷걸이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네. 먼저 내 공간을 바라보시고 내가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 공간이 내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괜찮은가 보셔야 돼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내 방을 바라보면서 괜찮은가? 친구가 왔을 때 괜찮은가? 누군가 왔을 때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 정신 상태도 괜찮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나 마음이 지금 괜찮지 않은 거거든요. 거예요. 네.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정도는 아니라도 누군가를 절대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임계점이라는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아서 어떤 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라서 전문가를 요청해야 되는 순간인지 네. 그게 있을까요? 어쨌든 첫 번째는 일단 내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고 또는 주변 뭐 누군 가족이 방 좀 치워. 정리 좀 해라라는 소리 친구가 왔을 때 야, 너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라고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더구나 또 누굴 초대를 못해 그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건을 끊임없이 내가 사고 있다. 예, 끊임없이 뭔가 사고 있다. 막 뭐 요즘 SNS 공구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 집을 가장 많이 가거든요. 사실은 100억대 삽니다. 네, 집들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플루언서 집을 가서 정리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인플루언서 몇 분 있어요, 지금요. 지금 다 이미 건물 짓고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고 저 이제 끝나면 정리가 돈을 많이 잘 되시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은데 왜 인플루언서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는 거죠. 그럼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겠죠. 그럼 저는 누군가 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정리라는 것을 뭐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리라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걸 끼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어디 있는 공간이든지 머물러야 돼요. 집도 공간인 거고 사무실도 공간인 거고 책상도 공간인 거고요. 다 공간이에요. 환경에 우린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기운도. 맞아요. 네, 그래서 물건의 임계점이 넘어섰다는 거는 뭐 바닥에 쌓였고 화장대 위에 서랍장 위에 책상 위에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네, 나와 있는 것은 임계점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수납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딱 열었을 때 냄비가 딱딱딱 보이고 컵이 딱딱딱 보이고 접시가 딱딱딱 보여야지 그게 적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임계점은 다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사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본인이 샀고 본인이 쓰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소비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살 게 없는데요. 다 있는데요. 휴지, 물티슈, 곽티슈 다 있는데요. 근데 이 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소비에서 자유로워져요. 우리 집에 망치 다 있고 맞아요. 드릴 다 있고 필요한 게 없으니까. 가위 있고 칼이 있고 풀이 있고 문구 있고 책 다 있어요. 살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물건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면 소비하는 그런 SNS 볼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도 물건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을 가지면서 물건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맨날 느끼잖아요. 물건은 늦게 살수록 좋은 거예요. 점점 좋은 물건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그 소비 대용량 소비만 좀 바꾸더라도 그 임계점에서 넘어서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갑니다. 그거 누구도 구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넘어서서 하루에 하나씩 버려 소용 없어요. 예, 저 1톤을 버렸거든요 오늘. 그래도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많은 물건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치여서.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많은 분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 그럼 알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럼 전문가의 저한테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널 똑똑한 정리 채널 구독하시면 다 무료잖아요. 거기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정리법을 좀 찾으시면 아마도 소비는 진짜 50% 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저희가 왜 대표님을 모셨는지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서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저축할 맞습니다.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고 네. 집을 당장 20평에서 30평으로 늘리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맞아요. 10평의 공간을 줄여보는 거는 그럼요. 그래서 20평을 30평처럼 쓸 수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네. 거다. 네, 새해에는 한번 팔 걷어붙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똑똑한 정리 채널 네, 그리고 네, 네. 책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많이 읽어주세요. 다음 책은 또 언제 나올까요? 네,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이제 마지막 또 책도 써야죠. 정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말씀이 그럼요. 많으세요. 네, 현장에서 늘 기록해요. 매일매일 현장에서 많은 걸 깨달아요. 현장이 바로 저를 느끼는 많이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현장은 다 다르거든요. 거기 안에서 제가 통찰력도 느끼게 되면서 사실 사람이 공간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떠나 있었다면은 뭐 책 진짜 뭐 정리법이 뭐가 새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매일 다른 공간, 매일 다른 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저도 달라지고 물건은 지금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13년 전의 물건과 지금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리법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책 나왔을 네. 때 또 뭐 그 전에라도 네. 부자 되는 방법을 또 머니홀로 함께 네, 탐구해 또 볼 수 있게 불러주세요. 네,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오실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